제가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은 바로 2단계 개발지입니다. 엑스포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북한 재개발 2단계 거의 망한 거 아니에요? 국가가 여기를 금융특구로 지정을 최종 확정을 짓게 된 그러면- 거죠. 북한 1, 2, 3단계 개발지 중에 가장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지역의 배후 주거지로서 첫 번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대포 DH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도 안 쳐다보는 그런 동네였지만 이 법정 경계는 결국에 무너지거든요. 한남유터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겠다는 세제 혜택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를 5년 동안 100%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고.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링턴 말의 강태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소장님으로서 해링턴 말의 현장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여기 네.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소장님께서 바라보는 이 북한 재개발 그리고 네. 해링턴 말의 입지까지 혹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영도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도에 부동산 차린 이유도 북한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 북한 재개발 때문에 영도에 부동산을 차리게 됐는데, 현장이 또 북한 재개발 3단계 개발지 쪽에 있는 중앙 간만 라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 싶어서 공부를 해보니 영도 쪽에 있는 3단계 개발지보다 우한 간만 라인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까 잠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네.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북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녹색 지역에 1단계 개발지가 있고, 주황색 지역에 2단계 개발지, 노란색 지역에 3단계 개발지가 있습니다. 1단계 개발지는 해양 친수 문화, 관광, 컨셉으로 지어지는 개발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가고 이번에 확정된 랜드마크 건물까지 들어가는 부지라고 보시면 되고, 1단계는 지금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건 거의 다 지어져가지고 가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캠핑장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죠. 이 근처 캠핑장이랑 친수공원요. 가보니까 G7에서 바라보는 1단계 라인이 사실 네.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청나죠. 아무튼 1단계 개발지의 지금의 모습도 아직 완성된 모습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60%도 못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단계 개발지보다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은 바로 2단계 개발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 개발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3단계, 노란색 지역이 3단계 개발지인데 3단계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현장 바로 앞으로 해서 3-1 지역, 그리고 이쪽 흰 간만부두와 간만부두 쪽을 3-2단계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허치순 부두 쪽에 있었던 모든 크레인이라든지 상반 물류지역이 3-2지구로 거의 다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3-1 지역, 2지역은 나뉘는 이유가 저희 현장 바로 앞으로 3-1 지역은 해양 레저 산업 혁신지구로 구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컴퓨터로 자료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현재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요트가 계류가 되어 있죠. 620여 척이 되어 있는데 그 요트들을 부산항으로 250여 척을 갖고 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쪽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가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쪽으로도 예정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2단계 개발지 이 지역인데, 많은 분들이 2단계 개발지 부산 시민들이 많이 응원을 했었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근데 엑스포 실패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북한 재개발 2단계 거의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소장님들도 저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가치를 느끼시고, 후암동 도로변 있는 주택들이라든지 이쪽 인근으로 투자를 많이 시켰었거든요. 엑스포 유치가 만약에 되었으면 국가가 관리를 했을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유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했던 바로는 사실 다들 아시는 문현 국제금융센터가 있죠. 금융센터가 있지만 여기에 원래 많은 금융기관들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들도 많이 있고 기존 구도심을 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들어간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은행 용지만 남겨놓은 상태고 BIFC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안 그래도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2단계 개발지가 엑스포 유치를 실패를 하면서 부산 항만공사에서 털을 닦아놓은 자리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실제로 몇 개월 이후에 국가가 여기를 금융특구로 지정을 최종 확정을 짓게 된 거죠. 이렇게 넓은 부지에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일반 기업들이 아니라 가장 고소득, 고학력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금융단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산에서 어떻게 네네. 보면 문현동 라인이 네네. 제2의 여의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여의도가 확장판이 여기
북항 제2개발에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산에는 일자리가 없다 하는데 그렇죠. 저렇게 2단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 유치가 되면 네네. 그 배후 주거지가 분명히 필요한데 네네. 그 주거지가 분명히 여기 불랑 서밋하고 요 주변 네네. 남구 네네. 뉴타운이 된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걸까요? 네네. 북한 1, 2, 3단계 개발지 중에 가장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지역의 배후 주거지로서 첫 번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보시면 저희 현장을 기준으로 바로 옆으로 두산 이브더 제니스, 그 대현 DIL, 크루저 클란세트 정도까지만 해도 지금 10,000세대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제 부산 외대 부지 같은 경우에도 2,8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 홈플러스 인근으로는 이제 9,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문현, 대현, 우한 간만 지역만 해도 총 향후에 36,000세대의 거의 뉴타운급 대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00세대가 이제 들어서게 됐을 때 가장 기준점으로 봐야 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많이 일어날 2단계 개발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입지는 시작 지점인 해링턴 마레라고 보시면 되고, 점점 간만동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입지는 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36,000세대면 네네. 사실 세대수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죠. 저기 간만동 안쪽까지 들어가면 솔직히 너무 네네. 동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과거에 센텀시티를 보면, 센텀시티 개발을 했을 때 부산에서 엄청 저평가받던 지역이었잖아요. 수영 비행장에서부터 컨테이너 야적장이었다가 부산 사람들의 보수적인 시선에서는 엄청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센텀시티 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름부터 바꿨죠. 센텀으로.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백스코라는 랜드마크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의 센텀시티가 조금씩 완성이 되었는데, 그때 센텀시티가 들어오고 나서 배후 주거지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한 간만동 라인에는 36,000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신도시급 뉴타운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향후가 부산에서 가장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설명 준비 진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한 티가 많이 나세요, 소장님. 요 단지로 근데 설명 한번 좀 해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 메인동인 101동, 2동, 3동, 4동에 트리플 스카이 브릿지가 시공이 될 예정이고, 테라스 전용 동이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으로 와보시면, 아니 다른 분들은 이 브릿지 설명에 한 네네. 5분 내도록 하던데 네네네. 소장님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여기 뭐 브릿지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네요. 아, 네. 그 이유가 사실 스카이 라운지라든지 스카이 파티룸, 스카이 요가룸, 게스트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현장에서 일반 직원들은 이 부분들을 엄청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부분보다 우리가 품고 있는 입지, 북한 재개발에 대한 가치, 그거를 먼저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저희 정도의 커뮤니티가 다 들어가는 현장이 없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미래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들 아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뭐 아파트 커뮤니티 중요하나 입지가 더 중요하지. 네네네. 근데 그 말에는 확실히 동의해요. 보시면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15개 컨셉의 조경이, 명품 테마 조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105동, 106동, 107동 라인의 메인 조경이 들어가고요.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111동, 108동 앞쪽으로 해링턴 가든이라는 또 메인 조경이 들어갑니다. 108동 앞으로, 108동, 109동 앞으로 또 해링턴 피아자라는 메인 조경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크게 3개의 메인 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곳곳에 그리너리 웨이라든지 피노크 가든부터 시작해서 15개 테마의 명품 테마 조경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확실히 조경이 진짜 잘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작년 6월달 정도에 부산에서 그래도 아파트 분양권 전문으로 하시는 부동산 소장님들 12분을 모시고 서울 임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이 둔촌주공이었고, 두 번째 봤던 곳이 이제 개포 DH, 그리고 세 번째 봤던 곳이 많이들 요즘에 아시는 한남 뉴타운의 4구역 돌아보고 왔는데, 개포 DH를 보면서 정말 충격받을 정도로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엄청 놀랬고, 요즘 4세대 하이엔드 아파트의 조경이 요 정도 수준까지 왔냐, 이거는 리조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계약을 하셨어요. 사실 4분이나 계약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개포 DH의 수준을 봤기 때문에 저희 현장을 보더니 이거는 개포 DH야 라고 하실 정도로 조경이 정말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내부도 봤거든요. 진짜 완전 그냥 호텔이더라고요. 멋지죠. 예, 최고죠. 저도 내부를 봤는데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그 아파트가 지금 평당 1억을 찍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보는데 뷰는 없어요. 아 뷰는 없더라. 산뷰다. 예, 층수 높은 층, 고층으로 봤는데, 로얄층이라고 해서 봤는데 뷰는 없어요. 우리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션뷰잖아요.
뷰는 없는데 조경 하나는 정말 멋지다.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뷰가 없어도 이 단지 내 커뮤니티와 조경만으로도 평당 1억을 그냥 넘기는구나. 그리고 개포 DH 효과로 그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뭐 레미안 프레스티지라든지 이런 애들도 평당 6천, 7천 정도 하다가 거의 9천대까지 따라왔거든. 그게 이제 신축 아파트의 힘일 수도 있죠. 사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이 개도 포기한 동네라는 개포동이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사실 거기도 어쨌든 재개발로 인해서 천지 네네. 개벽한 네네. 동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도 포르쉐 타는 동네라고 해서 개포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남구도 그만큼의 뉴타운으로 형성되고 지금 이만큼 이제 4세대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오면 네네. 충분히 그 가치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는 개포 DH 마찬가지입니다. 개포 DH 같은 경우보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저는 한남 뉴타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개포 DH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도 안 쳐다보는 그런 동네였지만 이 법정 경계는 결국에 무너지거든요. 점점 이 바운더리는 커지기 때문에 지금 남구 우암동, 간만동 쳐다도 안 보던 동네였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 경계도 분명히 무너질 거고 결국에는 부산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갔던 호브 투자자들이 가장 만족했던 라인들은 화려한 해안선이었던 마린시티부터 해운대 LCT 라인, 그리고 남천동, 용호동 수영 라인, 요쪽 라인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화려한 오션뷰 라인은 우왕 간만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북한 바다를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뷰를 북향으로 보느냐 남향으로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W 네. 같은 경우에도 뷰를 네. 북향으로 보고 있어서 욕 많이 들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알죠. 제가 용호동 W 분양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 부산 사람도 보수적이잖아요. 강남에서 한강을 조망하려면 거의 북향 방향으로 나 있고 강북 쪽에서는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는 2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W 보면서 검증이 됐죠. 결국 앞동에 있는 큰 평수들이 가격을 이끌어가고 뒤쪽에 오션뷰가 안 나와도 가격을 따라가는 상황. 그래서 간판 역할을 하는 앞동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메인동인 101, 102, 103, 104동이 오션뷰는 좋지만 좀 사실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구조상. 뒤에 라인에서는 아주 쾌적하고 모든 커뮤니티가 또 105, 106, 107동에 몰려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뒷동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초등학교도 가깝고 주출입구 가깝고 커뮤니티도 같이 끼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또 이쪽 라인을 메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보니까 동별로 장단점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네네, 그렇죠. 그 취향 차이는 어떻게 취향 차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장님, 오늘 사실 저희 입지 보면서 네네. 해링턴 마레가 그렇게 네네.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사람들이 해링턴 마레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보다 비싸다. 그리고 네네. 좀 너무 아래쪽에 치우쳐 있다 네네. 했는데 그래도 팀장님이 좋다고 하는 이유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당연하죠. 사실 우리 고객분들께서 지하철 라인이 아니다. 남구 쪽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라든지 DIL하고도 비교를 하셨고 두산 이브보다는 또 금액적으로 저희가 좀 비싸다고 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참 안 좋지 않습니까? 부산 사람들이 부산으로 이동할 때는 지하철이라든지 학군을 매우 중요시 여기면서 이사들을 많이 하세요. 3, 4년 정도 전에 2020년, 21년 이 정도 시점을 되돌려보면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전국구 투자처거든요. 물론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거겠지만 내가 살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랑 또 내리는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제로 제가 부동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꼈었습니다. 실거주가 중요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시점을 가정을 했을 때 보면 전국에서 투자하러 오셨던 분들은 가장 먼저 찾는 게 부산하면 떠오르는 거 오션뷰에 대한 가치를 엄청 높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현장이 이 품고 있는 우암동, 간만동 그러니까 북항 재개발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입지 자체가 향후의 가치로 봤을 때는 엄청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부산의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지하철이 왜 없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항상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한남 뉴타운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띄운 모습이 서울 강남의 모습인데 보시면 압구정동, 논현동, 강남역, 역삼동, 도곡동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포 DH까지 요 라인 이제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사실 강남이라는 곳 자체가 억지로 이제 개발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사실 침수 지도를 봐도 우리나라 강남 지역은 침수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고 지금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사시던 이제 부자들은 조금씩 이제 이동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남 뉴타운을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을 놓고 제가 부산 고객분들한테 여쭤보면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시냐라고 물어보면 지하철 라인이 여기가 이곳이 이태원이거든요. 이태원역이 있는 1구역이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하철 역세권이고 이태원 상권이 있기 때문에 1구역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1구역이 4개의 구역 중에 가장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산에서 유명한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의 병원장이라든지 이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정치인들도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금 50억을 들고 글을 쓰고 있어도 못 가져갈 정도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용산공원 미군 부대가 있었던 요 지역을 우리나라 최대의 시민공원으로 이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를 인정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남구의 문현, 대연, 간만, 우암 지역을 여기랑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지하철 라인만 선호하시는 부산 사람들의 시선을 좀 깨드리고 싶은 게 저희 현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저희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고 보니까 아까 지하철 라인으로 해서 지하철 위쪽에 뭐 롯데캐슬 레전드, 아래쪽에 1구역이 뭐 DIL, 네네. 롯데캐슬. 그래서 지게권역이라고 칠게요. 저희 현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같은 느낌의 모습이 사실은 있죠. 위쪽에 보시면 녹색선이 이제 지하철 라인이라 보시면 되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지금 현재 부산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대연 DIL이라든지 롯데캐슬 레전드 같은 준시축급 아파트를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보지만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그냥 바다만 있는 게 아닌 북항 재개발이라는 엄청난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고 저희 현장을 앞두고 요 왼쪽으로는 북항 재개발 2단계 개발지로서 금융특구 지정이 되면서 엄청난 세제 혜택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시선에서 봤을 때 북항의 화려한 바다를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입지와 금융특구와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한 이 입지를 놓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린시티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LCT도 마찬가지겠지만 용호동에 있는 W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은 아닙니다. 지하철 역세권은 아니고 오션뷰를 물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시점에 부산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션뷰 라인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동의하는 부분은 지하철은 사실 2호선 라인 어디나 좀 찍을 수 있는데 네네. 오션뷰나 이런 거는 대체 불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라인의 아파트는 대체할 수 없는 것 같고 해링턴 마레가 오션뷰를 확실하게 끼고 있는 아파트인 것은 분명하다. 북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7만 6천 세대 정도 네네.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네. 그 옆에 주거타운으로 지금 3만 세대 정도면 네네. 진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진짜 주거 신도시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배우 주거지로서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금융특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부산시가 금융특구로 최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되었는데 보시면 지도상 요 지역이 2단계 개발지고 저희 현장은 한 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해주겠다는 세제 혜택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를 5년 동안 100%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허가 절차 또한 최소화해서 빠르게 들어가게끔 국가가 도와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와, 세금 혜택 저거는 진짜 기업한테 크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들어가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 지원부터 통근버스 운행이나 근무복지 혜택 등 이 2단계 금융특구 지역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될 직장인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또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BDX라든지 BNK 자산운용사 그리고 코스콤 같은 큰 앵커 기업들을 포함해서 29개 금융기업이 지금 서로 들어오고자 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저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전을 하려고 하네요. 네네. 지금 오늘 이렇게 설명 북항 재개발하고 네네. 그리고 서울하고까지 비교해 주셨는데 네네. 이제 유닛 보러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유닛을 당연히 보셔야 되고 제가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해링턴 말의 59C 타입과 84C 유닛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2개 정도 보고 싶은데 예, 예. 84 타입 하나, 59 타입 하나 가능할까요? 2개나 보시려고요? 예. 제가 시간이 지금 일단은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C 타입 같은 경우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현관의 모습인데 바로 옆으로 팬트리가 보이죠. 사실 25평의 팬트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말로만 4세대 하이엔드가 아니라 현관 팬트리가 있고 전 세대 지하에 세대 창고를 또 따로 줍니다. 뭐 돈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양정자이 더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팬트리 돈 내라 해가지고 솔직히 맞죠.
집주인 기분 나쁘겠던데요. 네, 기분 나쁘죠.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하는 시스템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 요 입구 쪽에 있는 팬트리에서는 뭐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 물품들을 쓰시면 되고, 등산용품이라든지 캠핑용품, 골프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하 창고에 다 보관하시면 되니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전용 면적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무상. 네, 돈 내라고 하면 팀장님 나중에 내주셔야 돼요.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현관 팬트리의 모습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괜찮은데요? 네, 그렇죠. 딱 실용적이죠. 지금 이런 거 무상이에요? 매끈매끈 아니고 이거 사실 저는 매끈매끈 너무 싸구려처럼 보여서 이런 거 거칠거칠한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고객분들한테 꼭 만져보게 합니다. 아, 엠보싱이다. 이거 중요해요. 네, 당연하죠. 고급 아파트 컨셉에 맞게끔 저희가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공용 욕실인데 복합 환풍기가 설치가 됩니다. 요즘 화장실에 뭐 세균 관련한 또 이슈도 있다 보니까 제습하기에 유리한 복합 환풍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얘도 또 무상입니다. 확실히 무상? 네네네. 요즘에는 진짜 환풍기도 유상 무상이어가지고 확인 그렇죠. 잘해야 된다. 사실 옵션으로 지금 파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옵션을 강조를 엄청 많이 하는 새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유상인 건 확실히 유상이라고 알려주셔야 예,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터놨는데 원래는 여기 가변형 벽체에 벽이 설치가 돼서 2개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벽 쪽에 설치되어 있는 요 붙박이장이 옵션입니다. 유상처럼 생겼어요. 원래 얘가 설치가 안 되면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원래 기본 국민 붙박이장처럼 이제 이렇게 작은 방에 붙박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 옵션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가변형 벽체를 이렇게 터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무상으로 터드립니다. 이거는 옵션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괜찮네. 네네, 그렇죠. 그 광안 쌍둥이가 디오션 봐도 가벽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 차이 많거든요. 네, 많죠, 많죠. 그러면 혹시 여기 오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벽을 나눴을 때 방이 몇 개예요? 벽을 나누게 되면은 안방까지 해서 총 방이 3개가 되는 거죠. 방 3개 또는 트면은 방 2개. 네네네. 대부분 근데 가벽 치고 방 3개로 쓰는 걸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 사실 5구 타입의 타워형 구조,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다고들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일 문제점이 여기 식탁이거든요. 맞아, 식탁 사이즈 놓기가 애매해. 네네, 그렇죠. 오션시티 프루지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84, 35병인데도 불구하고 타워형의 이 4인용 식탁 놓기 힘들어가지고 좀 고심을 많이 고객들이 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우리 5구 C타입 구조를 보고 정말 잘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식탁이 사실 이렇게 놓을 자리도 큰데 네네. 주방이 네네. 5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식탁 놓고 그렇죠. 기역자, 싱크대 들어가는 네네네. 거면 5구 타입 치고는 진짜 잘 빠진 것 네, 같아요. 정말 잘 빠진 거죠. 거기다가 싱크뱅. 저희가 오. 좀 강조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제가 G7에 거주를 하면서도 항상 좀 불편하거든요. G7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복도에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 4세대 하이엔드에 걸맞게 그냥 집안에서 바로 투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옵션이고, 이것 또한 무상입니다. 확실히 집 안에서 저렇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삶의 질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시타워도 이렇게 2단으로 쌓을 수 있고 네네. 이렇게 보조, 네, 보조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까지 유상 옵션. 유상 옵션으로도 가능하다면 저는 네네. 밖에 저렇게 해두는 거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냄새나는 음식 같은 거 요리할 때라든지 뭐 생선 같은 거 구울 때는 이제 저 밖에서 활용하기가 좀 괜찮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5구 C타입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는데 5구 타입인데 드레스룸 있어요? 당연하죠. 오, 사이즈 뭐 작은 거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시죠. 자신 있는 말투 같으신데. 오, 뭐야? 사이즈가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그 일반적인 5구 C타입의 드레스룸을 생각하다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놀라십니다. 아니, 5구 타입에서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운데. 네, 정말 힘들죠. 드레스룸도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고 안방 욕실에도 이렇게 복합 환풍기가 들어가는데 아니, 5구 타입인데 화장실도 벽에 바로 안 붙어 있고 드레스룸하고 있고 화장대, 드레스룸, 네, 안방 그러니까 욕실까지. 아, 이거 넓게 잘 빠진 것 네, 같아요. 진짜 잘 빠졌죠. 그러면 이제 84 타입 한번 보러 갈까요? 네. 팀장님, 네네. 사실 오늘 지금 이제 84C 타입 보러 왔는데 네네네. 4세대 아파트라고 해서 뭐 내부 아까 보니까 뭐 사실 좀 저는 비슷한 것 같고 드레스룸하고 팬트리 좀 넓은 거 말고 뭐 조경 말고 뭐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통 일반 아파트들이 광폭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30% 광폭, 40% 광폭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250cm의 광폭 주차장이 10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좋은 차들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당연하죠. 4세대 하이엔드니까. 광폭을 준비를 미리 저렇게 해놓는구나. 그럼 이거 주차 대수
몇 점 몇이에요? 1.41대 1입니다. 그래도 신축 치고는 꽤 네. 높은 편이네요. 거의 1500세대 정도 이상의 신축 아파트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주차 대수라고 보시면 되고, 광폭 주차장뿐만 아니라 캠핑카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건식 진짜? 세차도 할 수 있게끔. 다들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씩 믿어가세요. 처음에는 4세대 아닌데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 하나씩 설명드리다 보면 여기 진짜 고급 아파트 맞구나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84C 타입 한번 네네. 보러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제 84C 타입인데 현관 팬트리가 좀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59C 타입하고 똑같이 이쪽이 공용 욕실이고요. 그리고 59C에서는 방이 트여져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대로 이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작은 방,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붙박이장. 기본장 들어가고 방 나누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세컨드 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비밀의 공간? 이렇게 하면 비밀의 공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벽 마감인데 유상 옵션이거든요.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 드레스룸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와, 이거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야 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은 또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이 드레스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주방 쪽 팬트리를 또 하나 드립니다. 같이 세트예요? 네네, 세트라고. 없으면 그러면 벽 마감이에요? 없으면 통으로 해서 작은 알파룸이 생기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알파룸을 넣을 바에는 차라리 이 알파룸도 가변형 벽체로 되어 있거든요. 터서 안방 크기의 방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또 무상입니다. 진짜? 네네. 그럼 방이 더 커지는 거네? 그렇죠. 괜찮네. 큰 방 2개, 작은 방 하나가 되는 거겠죠. 큰 방 2개, 작은 방 하나. 네네. 괜찮네. 네네,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84C의 거실인데, 이 거실들을 보시고 특히 두산 이브나 대현디아의 모델하우스를 보셨던 분들은 거기에 거의 37평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좀 그런 공간감이 좀 좋고, 우물연 천장을 엄청 넓게 빼서 조금 더 공간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유리 난간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개방감 느끼실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9C 타입도 동일하게 네네. 기역자 주방에 아일랜드식 그리고 네네. 식탁을 놓을 수 있는데 아까 그 타입보다는 넓다. 그렇죠. 확실히 틀리죠. 네. 주방도 이렇게 조금 더 공간감이 확실히 넓은 느낌이 있죠. 그럼 동일하게 여기도 싱크뱅 있고 네네. 안쪽에 세탁실. 세탁실, 보조 네네. 주방 보조 주방까지. 괜찮네요. 아까 거기에서 주방이 확실히 확장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리 상부장 같은 경우에 유상 옵션인데, 사실 저는 이 옵션은 정말 비춥니다. 왜냐면 실사용 하시다 보면 이렇게 손으로 여닫는데 관리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건 진짜 비추다. 네, 지문이 많이 남고, 이게 안 들어가면 이제 원래처럼 이게 훨씬 낫지. 네, 기본 선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안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84C의 안방이고, 이 지금 슬라이딩 시스템 선반 자체가 또 유상 옵션인데, 저는 이것도 비춥니다. 왜요? 바로 이쪽을 보시면은 제가 비추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맞네. 네. 안방 붙박이 웬만하면 하라 하는데 네네. 드레스룸이 이미 잘 되어 있네. 네네. 드레스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유상 옵션 선택하실 필요가 없는데, 옷이 진짜 많다거나 하시는 부부분들은 이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팀장님 사실 좀 좋은 게 네네. 할 건 하고 안 할 거는 딱 하지 말라고 해줘서 좀 제 네.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9 타입보다는 확실히 넓네요. 오늘 지금 네네. 59 타입하고 그리고 84 타입도 보여주시고 네네네. 해링턴 말에 대한 입지 네네네. 그리고 북항 재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입지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네네네. 여기 매물은 좀 남아있나요? 매물이 지금 사실 저희가 조건 변경을 하면서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고객분들에게 아주 좋은 호실을 잘 빼주기로 지금 소문이 또 나 있어요. 오시면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정도의 호실을 빼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동에 혹시 뭐 고층 뽑아줄 수 있는 능력 되세요? 그 정도 능력은 되죠. 진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락하고 꼭 한번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